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이제 모스펫에서의 전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작 영역이 모스펫의 동작 영역, 오퍼레이션 리전이 있다고 했는데, 오퍼레이션 리전에는 모스펫이 켜졌다면 트라이오드 리전이랑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리전이 있다고 하였죠. 제가 이번에 이제 전류도 트라이오드 리전에서의 전류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이제 리전 그 전류가 식이 달라요. 물론 연속되겠지만. 그래서 그 이번에 뒤쪽 하나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트라이오드 리전의 일대의 이제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부터 전류를 ID, drain 전류라고 할 거예요. drain current라고 할 건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드레인으로 들어오는 전류다, 이렇게 드레인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전류다, 얘를 ID라고 그냥 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류 방향은 여기가 양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모스펫을 사실 그린 건데 커패시터 느낌으로 그려놨어요. 제가 굳이 왜 그랬냐면 좀 강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모스펫에서 M을 맡고 있는 메탈의 게이트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의 절연체 역할을 하는 옥사이드, 그 다음에 모스에서 이제 S를 맡고 있는 여기 서브스트레이트가 여기 포함하는 전체 판이 있겠죠. 전체 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옥사이드와 그 다음에 벌크의 인터페이스, 서로 딱 만나는 그 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얘는 사실 채널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됐고 여기에 채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버전 레이어가. 즉 여기가 이제 전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캐리어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네. 그 전류를 할 때, 이제 전류를 저희가 정의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뭐냐? 먼저 거기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의 모바일 차지 덴시티, 거기 이제 움직이는 이제 차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리 일렉트론이죠. N 소스니까. 소스가 이제 N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렉트론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일렉트론의 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프리 일렉트론 모바일 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Q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인버전 레이어. 여기가 이제 인버전 레이어인데, 인버전 레이어라고도 부르는데, 인버전 레이어에서의 차지 덴서티다 해서 Q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덴서티만 있다고, 차지 덴서티만 있다고 전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류의 흐름이니까 여기에 속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전하들의, 일렉트론들의 속도. 이렇게. 이것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전류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이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이 밑에 판에 있는 버튼 플레이트에 있는 Q인이 궁금한 거죠. 우선은 V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속도는 Q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Q는 CV라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아마 전자기학에서 나왔을 텐데 많이 희미하고 잘 이번에 처음 봤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됩니다. 지금 회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정하시는 분들이나 전자기학을 깊이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잘 알아야겠지만 저희는 거기를 깊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해도 된다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다른 중요한 게 저희한테는 있기 때문에 QE는 그러면 CV인데 C는 커패시턴스가 COX겠죠. 네, 제가 예전에 여기 모스펫은 COX, C 디플레이션, 커패시턴스 디플레이션으로 직렬 연결된 구조라고 했는데 저희가 봐야 할 건 여기입니다. 지금은 그럼 CO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압도 VOX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일단은
여기 넓이가 있잖아요. 여기 넓이가 있으니까 넓이를 따로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with w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q인을 위해서는 여기다가 여기 그 w를 곱해줍니다. vo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일단은 게이트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얘가 threshold 볼티지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threshold 볼티지를 넘어선 다음에 이제 남은 전압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가 드레인을 이젠 전압을 항상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얘를 VDS라고 할게요. 드레인에 걸린 전압을 이제 VD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전압을 걸어주면 드레인에 가까운 채널은 그 채널 이제 서페이스의 포텐셜은 올라가겠죠. 여기는 낮겠죠. 그래서 이제 채널마다 이 서페이스가 가지는 포텐셜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걸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게이트에서 얘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 포텐셜에서 서페이스 포텐셜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페이스 포텐셜이 높으면 전체 VOX가 줄어들겠죠. 그 말은 그 부분에 Q인이 줄어든다는 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드레인에 전압을 걸어주고 소스는 그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낮을 거예요. 이 부분은 소스에 가까운 채널은. 근데 여기 드레인에 전압을 걸어주면 드레인에 가까운 채널은 포텐셜이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여기를 X축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이 소스가 딱 만나는 지점 여기를 X는 0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X는 LEFF Effective Length. 네, 그냥 length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L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좀 더 그냥 엄밀하게 해서 Effective Length라고 한 거지. X는 L이죠. 그래서 X가 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이제 차지 density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Q인데 X에 따라 다르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커패시턴스랑 width는 그대로 같으니까 상수죠. 다만 VOX는 그러니까 게이트와 탑 플레이트와 버튼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은 다르겠죠. 바로 일단 게이트의 전압 건립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빼기 그다음에 채널이 생겼으니까 VTH를 빼줘야겠죠. 남은 전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스 이제 채널에서의 전위를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VX라고 하겠습니다. 이 VX는 채널의 전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죠. 네. X가 0일 때 VX는 0이겠죠. 왜냐면 여기 소스가 그라운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채널이 0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VDS 이런 게 이게 VDS만큼 이제 빼지겠죠. VX가 VDS가 되면서 L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저희가 ID는 Q인 곱하기 V에서 Q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V가 문제인데요. 속도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속도는 일단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을 텐데 N 채널이니까 프리 일렉트론 홀이 아니라 얘가 여기로 흐르겠죠. 이 방향으로. 그쵸? 근데 저희가 ID는 이 방향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 컨벤션을 전류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이 V 앞에 그냥 마이너스 하나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다음 좀 장으로 넘어가서 네, ID는 Q인 곱하기 마이너스 V라고 했고
QE는 저희가 하길 이렇게 이건데 VOX가 뭐라고 했죠? VOX는 게이트에 걸린 전압 마이너스 이제 threshold voltage 빼기 그다음에 그 X에 따른 뭐 채널의 전위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V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V는 어떻게 되냐? 뭐 막 엄밀하게 또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V는 이 이동도 모빌리티 곱하기 전기장이에요. 그쵸? 네. 근데 또 전기장은 또 어떻게 되냐? E는 마이너스 dV dx입니다.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 결국에 얘를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 그대로 적고요. VOX라고 할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상쇄되죠. 플러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동도 곱하기 dV d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완료가 됐죠. id는 잠시만요.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오메가란다. with 곱하기 cox 곱하기 vgs 마이너스 vth 마이너스 vx 그 다음에 이동도 그 다음에 dv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얘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좀만 더 id는 with 그 다음에 이동도를 앞에 적을게요. 그 다음에 cox 그 다음에 vgs 마이너스 vth 마이너스 vx 그 다음에 dv dx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또 지워주고 그래서 얘를 이제 id를 dx를 양변에 곱해줘가지고 0부터 x는 0부터 x는 effective length인 l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x는 0부터 x는 l 잠시만요. 이동도 그 다음에 cox vgs 마이너스 vth 마이너스 vx dv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긴 여정이었는데 이제 얘를 그걸 하잖아요. 그 적분을 하잖아요. 가정은 생략을 하고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id는 이동도 곱하기 이제 cox 곱하기 이제 사실 이렇게 되겠죠. l 곱하기 id는 왼쪽은 l 곱하기 id가 될 거고 id는 사실 전류는 상수니까 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 오메가 이동도 cox 그다음에 vgs 마이너스 vth 그다음에 vds 마이너스 2분의 1 vds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id는 이렇게 해서 l을 나눠줄게요. 그럼 오메가를 with를 l로 나누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vgs 마이너스 vth vds 마이너스 2분의 1 vds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만 할게요. 이런 메커니즘이다. 계산 과정을 막 달달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라이오드 리전에서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근데 보통 이거를 여기 이동도 곱하기 cox 있잖아요. 얘를 저는 공정에서 이거는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은 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약간 공정상수 같은 개념인데 그걸 약간 항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width뿐이라고 하네요. 근데 아직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걸 약간 강조를 한 채로 이동도 COX 그다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그냥 지금 적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게이트 전압. 근데 사실 여기 VGS-VTH 있잖아요. 얘를 그냥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 봐도 되겠죠. threshold 볼티지를 넘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VOV라고 적겠습니다. V 오버드라이브. VGS-VTH를 그 다음에 곱하기 VDS 마이너스 2분의 1 VDS의 제곱. 이렇게 이게 전류식입니다. 이게 바로 트라이오드 리전에서의 전류식이에요. 네. 뭐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보시면은 드레인 전압이 이제 커지면 커져도 뭐랄까 드레인 전압이 이제 엄청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 드레인 전압이 있잖아요. 여기 드레인 전압이 아주 작으면 트라이오드 완전 이제 트라이오드 리전이겠죠. 좀 많이 트라이오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다 연결돼 있겠죠. 강하게. 그리고 DS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에 가까워지면서 채널이 좀 얇아지겠죠. 드레인 쪽에 있는 채널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표현을 하자면 얇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 VDS가 엄청 작다면 이걸 임의로 저희는 딥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하는데 얘가 VDS가 엄청 작으면은 뭐 0.1, 0.001 이러면은 얘가 사라지겠죠. 만약에 이제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실제로는 어떤 수학적인 식이 있지만 그냥 임의로 저희는 간단하게 드레인 전류가 엄청 작으면 ID는 어떻게 적힐 수 있냐 이렇게 적힐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대로고 V 오버드라이브 곱하기 VDS 이렇게 그냥 적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드레인 전류랑 그 다음에 여기를 VDS라고 하겠습니다. VDS가 커지면 이게 어떤 그래프로 나오냐면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왜 3개나 있어? 얘는 저희가 V 오버드라이브는 바꿔줄 수 있잖아요. 게이트를 전압을 높이면 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높을 때입니다. V 오버드라이브가 클 때, V 오버드라이브가 좀 덜 클 때, 좀 V 오버드라이브가 아주 좀 많이 작을 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냥 상황을 나눈 것 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건 VDS가 늘면 늘수록 전류도 느네요.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 드레인 전류가 크면 클수록 왜지? 브레인 전류가 크면 클수록 이 채널이 짧아지니까 채널이 끊겨버리니까 차지 덴시티는 줄어드는데 왜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V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V가 그러니까 이 차지 덴시티가 끊어지는 건 아니고 이 채널이 연결된 상태에서 드레인 쪽 차지 덴시티가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총 차지 덴시티가 줄어들 텐데 어떻게 늘어나냐면 얘는 줄어도 이 속도가 늘기 때문이에요. 강한 전기장이 딱 생기면서 얘가 이제 이 속도가 커지는 거죠. 이 일렉트론 자체 수는 줄어들어도 이 속도가 빨라져서 그 힘이 더 세서 Q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V가 커지는 게 더 영향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막 이제 네. 그래서 채널이 이제 끊기기 전까지 상황을 제가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이제 완전 안 끊겼을 때 그냥 이 부분은 거의 선형에 가깝거든요. 이제 트라이얼 여기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들을 다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안에 깊은 영역, 여기는 이제 선형스럽겠죠. 이제 선형스름을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딥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이제 사실 모스펫 전류라는 게 복잡하고 그런 거니까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요. 한 번에 다 하긴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번에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딥 트라이오드 리전 또는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전류에 대한 이제 또 다른 필요한 지식들을 한번 마저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